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2025년 WWDC가 이제 막 끝났죠. 저도 새로 발표된 운영체제를 지금 깔아서 써보고 있는데 여러가지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애플이 뭘 보여주려는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새 OS들이 정식 출시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기능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디자인이고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리퀴드 글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애플 하면은 디자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애플 스스로도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앱 생태계의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게 이 OS 디자인 가이드는요, 이 스스로 제품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앱 생태계의 일관된 디자인에 대한 방법들, 철학들을 꺼내놓고요, 앱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앱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비슷한 철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애플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의지보다는요, 이용자들이 어떤 앱이든 애플 기본 앱이든 서드파티 어떤 앱이든 간에 배우지 않아도 이거 쉽게 쓸 수 있도록 버튼의 모양, 위치, 누르는 방법 같은 거에 기준을 정하고요, 또 외관적으로도 비슷한 인상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지만 어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앱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디자인 가이드 변화는요, 신중해야 되고요, 또 이용자뿐 아니라 앱 생태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외관을 예쁘게 꾸미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가장 최신의 트렌드라고 공감할 만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 리퀴드 글래스는요,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초기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3GS, 아이폰 4 이런 것들의 디자인들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앱들이 각자의 색을 강하게 드러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메모 앱은 정말 메모장처럼 보여야 했고요, 시계는 진짜 시계처럼, 또 음악은 아이팟처럼 보여야 됐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 기기로 가져와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노란 캠브리지 메모장 알죠? 이거를 우리가 아이폰으로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은 스퀘어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 iOS를 이끌던 스코포스톨 수석 부사장이 만든 겁니다. 스마트폰 초기 시장을 설득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요, 여기에 애플 특유의 디테일을 씹으면서 이 깨알 같은 재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에 이 스코포스톨이 회사를 떠납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자리를 잡긴 했지만 애플이 그때는 구글 지도 대신에 자체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도의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았죠. 이 정도로 제대로 만들지 못할 거면은 그냥 구글 지도 두지 왜 이거를 바꿔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요, 버티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포스톨 부사장이 떠나고 나서 이 iOS의 디자인은요,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팀이 맡습니다. 시기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변화가 필요했었죠. 하나하나 세상의 것들을 모바일로 옮기던 것에서요, 이제 세상이 스마트폰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 있었을 때니까 말이죠. 이제는 이 기기의 작은 화면을 더 체계적이고 또 넓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 iOS 7의 플랫 디자인입니다. 이 플랫 디자인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얀 종이에 이 얇은 펜으로 그림을 그려내고요, 그걸 겹쳐가면서 레이어로 UI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얇고 평평해 보이는 거죠. 또 심플하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이 아이콘만 해도요, 윤곽이 있고 이걸 3D처럼 보이려고 깊이감을 넣었는데요, 이 플랫 디자인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냥 흰 바탕에 글자 하나 딱 쓰면은 달력처럼 되고요, 또 동그란 테두리에 바늘만 쭉쭉 그으면은 그게 시계가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앱 내부도 그냥 얇은 선들을 쭉쭉 그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버튼들은 그 위에 작은 종이를 잘라 붙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꺽쇠 하나 붙여놓고 이건 뒤로 가기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앱 디자인들도 싹 바뀌었습니다. 이 플랫 디자인은요, 2010년대 중반에 가장 큰 디자인의 흐름이었고요, 애플뿐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이 머티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디자인 기조를 만들어냈었어요. 다만 구글은 종이보다는 여러가지 소재를 좀 겹쳐낸다는 쪽에 가까웠고요. 어쨌든 화려한 입체감보다는요, 정말 얇은 만년필의 선들로 뭐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플랫 디자인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려 12년을 이어옵니다. 그 사이에 조니 아이브는 애플을 떠났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다크 모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홈 버튼 대신에 전면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플랫 디자인은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잘 받아내긴 했어요.
무엇보다 이 디자인이 이제 아이폰뿐 아니라 맥과 애플워치, 애플 TV 등 이제 다른 기기로도 옮겨갑니다. 꽤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서서히 디자인이 통일되어 가긴 했어요. 특히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로 이 맥에서 아이패드용 앱이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이 앱 개발자들은요, 하나의 앱을 만든 다음에 간단하게 아이폰, 아이패드, 맥까지 이 각각의 화면에 맞춘 앱을 따로 배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정책이 완성이 되려면요, 기본적인 맥 OS의 디자인이 아이패드용 플랫 디자인 앱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맥과 아이패드의 통합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그게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맥은 원래 플랫 디자인으로 설계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존 디자인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역시 iOS 7의 플랫 디자인을 바탕으로 계속 뭘 붙여가면서 확장하다 보니까요, 뭔가 좀 복잡해지고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한편으로는 이 12년 동안 이어온 디자인이 조금 식상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애플은 그 변화를 위해서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 백지에다가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큰 포인트를 줍니다. 바로 리퀴드 글래스죠. 이게 뭐냐면 물방울 같은 느낌으로 볼록한 입체감을 주는 유리형체의 UX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디자인의 밑바탕은 플랫 디자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콘텐츠는 여전히 심플하고 이렇게 넓게 보여주려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애플의 디자인 가이드인데요. 애플이 가장 강조하는 게 콘텐츠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UX가 새로 나와서 여러분 이거 버튼 엄청 멋있죠? 라고 강조해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버튼 그냥 여기 있는데 안 쓸 때는 숨겨둘 테니까 잊지 말고 필요할 때는 여기에 와서 한번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애플 앱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앱이라도 이 버튼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라는 것들을 이 디자인 가이드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버튼 모양을 기존에는 그냥 뭐 선으로 이렇게 뭐 꺽쇠 하나 그어놓고 이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거 리퀴드 글래스는요, 조금 더 현대화하고 기능들을 조금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버튼이나 정보창에 대한 영역을 반투명 유리로 덮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버튼의 존재감도 더 잘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콘텐츠를 가리지 않고요, 당장 쓰지 않을 때는 아주 작은 물방울처럼 유기적으로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랑도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버튼들이 필요할 때 튀어나왔을 때 아래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좀 시원시원하고 넓게 보이도록 하는 게 이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직 첫 번째 베타에서는요, 리퀴드 글래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제어 센터인데요. 이게 투명한 건 좋은데 아래도 투명하고 그 아래도 투명하면요, 콘텐츠 그리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레이어들이 막 겹치면서 약간 어지럽게 섞여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첫 번째 베타고요. 이 컨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아마 베타 3 정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퍼블릭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때쯤에는 아마 싹 개선이 될 겁니다. 아직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베타 업데이트를 막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좀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이건 자리를 잡으면은 분명히 예쁜 디자인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사파리를 보면은 이게 뭘 보여주려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이 콘텐츠 영역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OS에서도요, 이 특유의 상징적인 상단 메뉴 막대도요, 이 회색 막대에서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 더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리소스를 꽤 차지하긴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오래전에 경험해 봤거든요. 바로 윈도우 비스타죠. 윈도우 비스타는요, 에어로 글래스라는 이번에 리퀴드 글래스랑 좀 비슷한 느낌의 UX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윈도우 창을 유리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앱을 쓸 때는 이 뚜렷하게 보이고, 안 쓸 때는 반투명의 유리로 만들어서 바탕화면을 더 시원하게 보여주면서도요, 이 열려있는 앱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든 디자인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기를 잘못 탔어요. 비스타 하면은 다들 절레절레 하실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PC 성능에 비해서 너무 앞서간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운영체제를 무겁게 과하게 가져가도 사람들이 와, 윈도우가 새로 나왔다 하면서 PC를 바꿨는데, 비스타가 나올 때쯤에는요, 윈도우 XP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았죠. 비스타는요, 사실 최소 듀얼코어 이상 CPU가 필요했고요, 메모리도 커야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래픽 카드가 글래스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높은 3D 성능이 필요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무겁고 불안정했던 거고요.
반면에 그 뒤에 나온 윈도우 7은 다들 만족하셨었죠. 이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같은 뼈대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에어로 테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리퀴드 글래스도 뭐 창 전체를 투명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버튼 하나하나에 기본적으로는 광원 효과가 쉴 새 없이 쓰이게 될 겁니다. 유리의 굴절을 봐야 되고요. 콘텐츠에서 나오는 빛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산란시켜서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히 GPU가 할 거고요. 그래서 기기에 따라서 이 성능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량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하지는 않는 게 애플의 기조이고요. 무엇보다 지금이 윈도우 비슷한 시절이 아니라요. 웬만한 아이폰들은요, GPU 성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타를 거듭하면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아이폰들에서도 매끄럽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 뒤에는요, 은근슬쩍 요즘 아이폰에 들어가는 레이트레이싱 같은 것들도 더해져서 더 멋지고 실제 같은 그런 물방울 모양의 또 유리 모양의 버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리퀴드 글래스를 비롯한 디자인의 기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폰보다도요, 이게 맥이 뭔가 이제 현대화됐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운영체제가 갖고 있던 특성을 iOS를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서 끌고 왔던 걸 버리고요. 아예 모든 기기를 아우르는 통일된 디자인을 새로 짜다 보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구석구석의 부조화들이 싹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디자인의 변화는요, 결국에 AI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비집고 들어오기 좋도록 설계된 느낌입니다. 리퀴드 글래스는요, 어디에 어떻게 얹어도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놓기도 좋거든요.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서 이 모든 앱의 인공지능이 일관된 형태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버튼이든 UI 형태든 일관적으로 놓이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AI가 아이폰에 녹아드는 기술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퀴드 글래스에 대한 만족도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UI이기도 하고 이 디자인 하나로 기기가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게 되니까 말이죠. 그럼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26년형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26년형 OS의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